안녕하세요. 오늘 내사주에 묘목이 있을 때 그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그래서 묘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대운이 묘목으로 흐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묘목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사주에 묘목이 있는 경우입니다. 일단 두 가지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.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고요.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부터 보죠. 기묘, 무자, 신미입니다.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삼주예요.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있는 사주는 맞습니다. 강한 비겁을 이제 식상으로 설계를 시켜주고요. 또 이 편제도 있고 편관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주 맞는데 뭔가 불안한 데가 있습니다. 어딜 보면 그러냐면 지지에 이 자묘형이 형성이 되고요. 또 더군다나 편관이랑 편제랑 형이 형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사업 계획을 꾸려서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라는 좋은 어떤 안은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던가 아니면 계약서를 잘못 쓴다던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일을 하는데 잘 나가다가 지병을 얻어가지고 재성 손실이 크게 온다던가 이런 패턴이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어떤 삼주 구조는요. 이 편제랑 편관의 형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형에 의해서 배우자 자리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. 배우자 관계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이런 사주 구조가 좀 운기가 상승할 때가 와요. 어떤 시기에 그러냐면 천간지지충이 올 때. 여기 을신충, 묘유충이 올 때 의류 대운 세운이라고 볼게요. 그러면은 지금 식상과 관성끼리의 천간지지충입니다. 이랬을 때 내가 커리어적으로 큰 어떤 환경 변화가 야기가 되고요.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식상과 관성과의 충이기 때문에 커리어적으로 내가 지금 준비했던 거를 크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. 근데 거기서 조금 운기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천간지지충이 오를 때 좀 운기가 오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대세운에서 이 신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. 지지에서. 신금이 들어오면 신묘원진이 형성이 됩니다. 신묘원진이 형성이 되면 멘탈적으로 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적으로 내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가 요구가 되고요. 그렇지만 이런 불안한 어떤 기운을 잠재우는 데는 오히려 천간지지충이 큰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천간지지충이 기대가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제 사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충 자체를 좀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저는 오화를 가지고 있는데 좌우충이 오를 때 사실 운기가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양상도 크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자수가 저는 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충 때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또 내면적으로도 좀 멘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 순간에 대해서 내가 또 준비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좀 이득이 있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. 두 번째도 보죠. 의류, 을묘, 신사입니다. 이런 구조로 된 삼주인데 일단 자체적으로 이 천간지지충이라고 합니다. 을신충, 묘유충이라고 하죠.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죠. 일단은 이 묘유충 지지로 봤을 때 배우자 자리랑 또 충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 특히 또 관성이랑 또 충이잖아요. 이 결혼을 했을 때 좀 헤어질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사주라면은
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결혼을 해도 좀 떨어져서 살아야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성격적으로 보면은 좀 예민하고 성격이 좀 날카롭고 급진적이고 강할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성향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. 어디가 그러냐면 의료 쪽. 왜 그러냐면 내가 의사나 간호사로서 특히 이 응급 부서 있잖아요. 응급실, 수술실, 중환자실 이런 데 좀 어울리는 구조입니다. 내가 빠른 시일 내에 응급 처치를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조금 탁월하다고 보여져요. 그리고 그런 어떤 영감이라던가 촉이 많이 발달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좀 말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. 이런 삼주라면. 그렇지만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료인으로 된다면 좀 많은 장점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또 사와 여기 식상이 있는데 요거를 활용을 하려면 사업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급진적이고 강한 성향으로 사업적으로 좀 대박을 맞이하기도 합니다. 특히 이제 좀 유행을 타는 사업 있잖아요. 단시간에 좀 치고 빠지는 그런 사업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지만 이 삼주적으로 타고난 모습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좀 내가 대박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환경 변화가 되게 빠르다. 천간지지충을 아예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직종을 하면은 오히려 운기가 좀 다운이 되는 내가 이런 사람이 회사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 일 아니면 일반직이라고 봤을 때는 많이 운기가 좀 떨어지고 버티질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강한 직업이 오히려 어울립니다. 이런 의사, 간호사, 수술 간호사 아니면은 할인업 중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 좀 이런 뭐 의료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특수한 어떤 상담 이런 쪽이 좀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런 사주 구조가 이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배우자 관계는 썩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첫 번째 구조도 마찬가지죠. 첫 번째 구조도 배우자 관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오늘은 이제 묘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이 묘목이 있는 경우에서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 두 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형살과 원진이 공존하는 경우, 그리고 천간지지충이 공존하는 경우, 그러니까 천간지지충을 가지고 태어난 구조는 어떻게 작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